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린 모델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사실 저는 불린 모델링은 인테리어 디자이너 취업을 위해서나 혹은 현재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생각 없이 이제 학원을 다니셔서 불린을 배우셔서 불린 모델링을 하시는데 모델링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데는 써야 돼요. 그런데 절대 주인공급의 오브젝트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맥스만 있었을 경우고, 그런데 커드 리메시어라는 아주 강력한 상용 스크립트긴 하지만 이 스크립트가 있으면 불린을 사용해도 되긴 되는데, 무조건 제가 불린이 반대한 이유는 불린 모델링 방식이 넙스나 솔리드 모델링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폴리곤 모델링 방식이랑은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폴리곤 모델링을 하는 사람은 불린으로 모델링하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불린으로 모델링을 배우시면 이런 거를 그냥 불린으로 처리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걸 불린으로 처리하시면 이런 모양을 폴리곤으로 만들지를 못해요. 폴리곤 모델링을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이런 모델링 할 때 절대 불린을 생각하지 않고 박스나 이런 것들로 해서 터보 스무스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접근하려고 하는데, 불린 모델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불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폴리곤 모델링이 늘지 않아요. 불린 모델링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불린으로 자동차를 모델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핸드폰을 불린으로 모델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모컨을 불린으로 모델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능 불가능으로 따지면 가능히 하겠지만 퀄리티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파워넙스나 라이노를 사용할 거면 당연히 솔리드 불린 명령어가 강력하지만 폴리곤에서는 불린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무식하게 이거 리모컨 버튼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겨우 3개만 뽑았는데도 뭐 이게 리모컨 버튼이 엄청나게 많겠죠. 사실은 3개 아니고 뭐 10몇 개 막 넘겠죠. 3개만 뽑아도 자, 이거를 내가 버튼이랍시고 모델링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얘는 편집이 안 돼요. 여기에 모양을 만든다는 거, 어떤 모양을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편집할 수 없는 모양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에이텍 폴리로 바꿔서 이제 편집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 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면을 어떻게 편집합니까? 편집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물론 이제 고수가 되면 여기서 뭐 컷을 한다든지 커넥트를 해서 엣지를 추가해서 뭐라 그래야지? 상황을 해결해 볼 수는 있겠지만 별로 좋은 방법이 못 된다는 거죠. 이런 모델링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모델링의 시작이 이것도 얘기가 길어지는데 폴리곤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폴리곤으로. 그래서 여기서 구멍을 뚫을 면을 만들어야 되고, 뭐 스크립트로 간단하게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파워넙스로 하셔도 되고, 뭐 여러가지 한 개만 간단하게 구멍을 뚫어 보면 스크립트가 내가 지금 깔려 있나요? 스크립트가 안 깔려 있구나. 구멍을 아주 편하게 만드는 그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 스크립트를 깔아주면 명령어 한 번으로 구멍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8개,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벅텍스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 8개가 만나죠? 그래서 이거 8개의 벅텍스를 만들기 때문에 팔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맥스맨 카페 오시면, 여기 초급 강좌에 보시면, 제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초급 강좌에 보시면, 다각형을 정다각형으로 해서, 3가지, 맥스에서 아무런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 다각형을 정다각형으로 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루프툴을 사용하는 방법, 모디파이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오폴리라는 명령어 3가지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하셔서 아무런 스크립트나 다른 도움이 없이도 정원의 원을 폴리곤에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추천드리고 반드시 보시고,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지만 매번 모델링을 저렇게 하는 건 바보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모델링을 소파를 모델링 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프로젝트에서
소파가 나올 때마다 모델링 하는 건 바보죠. 소스가 퀄리티 좋고 소스를 사용하면 돼요. 하지만 내가 소파를 모델할 줄 모르면서 소스를 쓰는 건 바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벽하게 익혀서 아, 난 맥스로도 정원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저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멍이라고 검색을, 제목 내용은 너무 많고 제목만으로 검색하면 제가 구멍 뚫는 스크립트를 올려놨습니다. 구멍 뚫는 스크립트라고 있을 겁니다. 구멍 스크립트가 있어요. 여기 있네. 네, 여기서 이 스크립트를 봤습니다. 레귤러 지드 뭐 루프라는 건데, 네, 이름은 더럽게 기네요.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맥스의 뷰포트에다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게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갑자기 없던 코드 메뉴에 레귤러라이즈라는 게 생깁니다. 이러면 돼요. 이 레귤러라이즈는 8개의 면을 하나를 얘가 갑자기 원형이 되면 모양이 여기가 우그러지니까 인셋을 해서 기존의 면은 냅두고 이렇게 인셋한 다음에 레귤러라이즈를 사용하면 바로 원형이 됩니다. 반복되는 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존의 원형을 만드는 방법은 카페에 오셔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원형을 만들면 계속 편집을 하실 수가 있죠. 이거는 원형을 만들고 익스트루드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배우셔야지만,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정확하게 원형의 모델링이 되죠. 단축키가 안 들어가요. 이렇게. 아니, 왜 단축키가 먹었다 안 먹었다 하냐. 터보 스무스 모디파이어 직접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정확하게 이렇게 원형으로 구멍이 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모델링이 느는 거예요. 자, 이게 원형으로 구멍을 정확하게 뚫었지만 여기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계속 사람이 아까 분리한 거와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내가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다른 모양의 버튼도 만들 수 있고 사각형의 버튼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폴리곤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불린으로 하시면 답이 없다, 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모양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폴리곤 모델링은 이런 식으로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불린을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불린도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불린만 하지 말라는 거지, 불린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이거 불린을 안 하고 일반적인 폴리곤 모델링을 하려면 한 30분 걸릴 것 같은데, 심지어 얘가 주인공급도 아니야. 저기 뒤에 보이네요. 근데 불린으로 하면 1분이면 끝날 것 같아. 그럼 불린으로 해야죠. 제가 말씀드린 건 불린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모델링을 배울 때부터 불린으로 배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린은 배우시긴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맥스가 이 불린도 상당히 좀 바보스럽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원래는 불린이 폴리곤에서는 그러니까 넙스 계열 툴에서 솔리드의 불린은 거의 완벽해요. 거의 한 99.99%가 불린이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폴리곤은 이 오브젝트 한계상 뭐 잘 돼봐야 한 95%? 4%밖에 차이 안 나네. 그 4%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넙스나 솔리드, 그러니까 솔리드 방식, 넙스는 트림이라고 하고 솔리드는 불린이라고 하는데, 솔리드의 불린은 거의 에러가 없어요. 어떠한 모양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다 분리돼요. 돼요. 하지만 폴리곤에서는 모양이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말도 안 되게 어려우면 에러가 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분리이 끝난 후에 이제 편집을 못 한다는 게 있죠. 그래서 컴파운드 오브젝트, 여기가 커맨드 패널이라고 하는데, 커맨드 패널에 컴파운드 오브젝트가 하면 불린이 있는데, 맥스가 처음에는 불린밖에 없었어요. 불린. 그래서 불린을 막 쓰다가 맥스 처음 나왔을 때, 아, 불린 너무 구리다. 그래서 외부 그 플러그인, 상용으로 팔던 플러그인을 맥스가 사버렸어. 오, 이거 우리보다 불린이 더 강력하네 해서 사버렸어요. 그래서 포함시킨 게 프로 불린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맥스 한 4점대, 5점, 10몇 년 전서부터 사람들이 다 프로블린 썼단 말이야. 근데 생뚱맞게 갑자기 맥스 2000 버전은 기억 안 나는데 19인지 2000인지 불린을 강력하게 뭐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다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는 사람들이 안 쓴 지가 진짜 15년 20년 가까이 돼요. 이건 초창기 맥스 2, 3, 4 버전 때나 썼단 말이에요. 프로블린이 들어온 다음부터 다 프로블린을 썼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2019인가 2020에서 여기에 기능을 이렇게 추가를 해버렸어요. 어쩌라는 거야. 무식한 것들.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짓 많이 해요, 맥스도. 그래서 프로블린을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과 그림으로 하면 너무 어렵고 써봤자, 근데 글과 그림을 안 하면 그럼 동영상만 올리지 그러냐는데, 그럴 거면 제가 블로그를 운영 안 하죠. 유튜브만 하지. 네이버 블로그는 안타깝게 글과 그림이 없으면 아예 검색조차 안 돼요. 그럼 검색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 여러분들이 제가 좋은 강좌를 아무리 잘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검색이 안 돼서 뭐 찾지를 못하면 제가 1명, 2명, 뭐 10명 보라고 이렇게 힘들게 강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되도록이면 많은 분이 보시라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글과 그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이버의 한계죠. 글과 그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동영상 강좌라도 검색이 안 된다. 유튜브는 이제 반대죠. 동영상이 좋으면 글과 그림은 뭐 거지 같아 한 5줄만 넣어도 검색이 잘 되고, 아예 안 넣어도 검색이 됩니다. 제목 정도만 넣어도. 자, 스타트 피킹이라고 해서 솔직히 별로 불린을 안 쓰기 때문에 이 메뉴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카피, 무브, 인스턴스는 맥스에 있는 3개의 영어나 알고리즘 다 똑같습니다. 카피는 말 그대로 이게 P 연산자죠. 이 연산을 해야 되는, 뭐 얘를 먼저 선택하고 불린 명령을 줬으면 얘가 A가 되고, 픽 하게 되면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박스를 먼저 선택하니까 A죠. 그래서 디폴트로 무브가 돼 있어요. 무브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연산을 하면 P 연산자들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 인스턴스로, 예전에는 뭐 이거 불린을 애니메이션 한다고 인스턴스로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불린을 쓸 일이 없어서 말씀드렸지. 폴리곤 모델이 너무 강력해져서요. 자, 그래서 레퍼런스 카피는 패스하고 무브하고 인스턴스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홀드 해놓고, 자, 디폴트 무브를 스타트 피킹하고 하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서브 트랙션이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하면 이제 연산자를 불러올 수 있는데, 모디파이 가셔서 이 P 연산자들을 불러올 수 있어요. 여기 스택에 남아 있거든요. 서브 트랙션, 박스에서 서브 트랙션을 스피어를 했다.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 프로블린에서 오퍼랜드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구를 보이진 않지만. 왜 안 보이냐면 이게 디폴트로 디스플레이에 리절트, 결과물만 보여주라 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연산자를 보여주라고 체크하면 연산자가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뭐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리절트를 하는 거죠. 리절트라고 오퍼랜드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애니메이션도 됩니다. 뭐 불린이 그나마 쓸모가 있는 게 애니메이션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뭐 멋지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죠. 자, 그리고 익스트랙트 셀렉트는 선택한 걸 추출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카피냐 인스턴스냐 리무브냐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익스트랙트를 하면 추출이 되죠. 이렇게. 근데 디폴트로 하면 추출되면서 모양이 사라집니다. 네, 리무브를 했기 때문이죠. 불린도 진짜 별거 아닌데 뭘 공부할 게 엄청 많구나. 쓸데없는 게 너무. 3D가 어려워요. 제가 생각해도 막 엄청 쉽지는 않아. 자, 무브고 인스턴스는 뭐냐면요. 자, 인스턴스를 설명드릴게요. 인스턴스를 하게 되면 이 연산자가 사라지지 않죠. 얘가 사라지지 않았죠. 왜 사라지지 않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서로 인스턴스, 그러니까 서로 의존적인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이 아이가 왜 필요하냐면 이 아이를 편집하게 되면 얘도 같이 편집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의존적이라서. 네. 이럴 때 쓰려고 이 인스턴스가 남아 있는 거예요. 카피는 하진 않았지만 똑같은데 서로 독립이죠. 카피 하자.
초보분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거고, 카피는 이렇게 똑같이 인스턴스하고 똑같이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서로 별개라는 거죠. 얘하고 얘하고는 별개야. 얘를 조정해도 아무 변화가 없죠. 이 분리는 별로 제가 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수업을 하려니까 짜증이 나네. 이렇게까지 하나도 안 중요한 거를, 거의 쓰지도 않는 거를 메뉴는 더럽게 많아가지고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하려니 짜증이 나네. 막 중요한 명령어 자주 사용해야 되고 이런 거면 막 신이 나서 설명하겠는데, 자, 여기 설명 끝났고요. 자, 여기는 뭐 설명할 거 없죠. 유니언, 인터섹션, 서브트랙션 빼기, 유니언은 합치기, 인터섹션 합치는 거는 왜 필요할 때가 있냐면, 이게 합치지 않으면 여기 오브젝트하고 여기 오브젝트 부분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이러면 뭐 3D 프린터를 할 때나 하여튼 뭐 꼭 3D 프린터가 아니라도 어떤 경우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에러 나는 경우가 있어요. 면적 계산도 제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겹쳐 있으니까. 이랬을 때 이 겹치는 부분을 빼서 뭐 여러 가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용도가, 빼야 될 용도가 있어요. 3D 프린터도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합쳐주면, 아이고, 이번에는 얘를 먼저 선택해서 얘가 A가 돼버렸네. 그 다음 박스 선택하면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3D 프린터에서도 에러가 나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요. 아이고, 이건 카피로 돼 있었나 보다.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옵션을, 맥스는 한번 주면 그 다음부터 그 옵션이 계속 기본이 돼요. 그래서 카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 최적도, 정확하게 서페이스를 구하는 것도 겹치지 않고, 서페이스 에리어 볼륨이 570.286.5 뭐 이렇게 나오고, 서페이스 면적도 여기 지금 스퀘어라고 나오죠. 41404 41,404.19 스퀘어, 19 스퀘어, 이렇게 정확하게 서페이스의 면적이 나오는 거죠. 하여튼 이럴 때 필요합니다. 인터섹션은 말 그대로 서로 그 교차되는 부분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거 카피가 돼 있나? 카피가 돼 있죠? 디폴트 무브로 하겠습니다. 계산하면, 아이고, 짜증이 나네요. 인터섹션 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교집합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 머지는 뭐냐면, 말 그대로 머지가 되면서 거기 세그먼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구하고 박스로 하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박스끼리 보이게 할게요. 자, 이렇게 박스하고 박스로 해볼게요. 자, 이거 저장하고, 자, 프로 분리인 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솔직히 짜쳐. 쓰지도 않는데 하려니까. 머지는 뭐냐면, 하게 되면 머지가 돼요. 머지의 차이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니온이 되긴 됐는데 이 그 겹쳐진 부분이 사라지지 않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한 개의 오브젝트로 합쳐지는 거야. 합쳐지면서 여기 부분에 세그먼트도 물론 여기 엣지도 생기죠. 한 개의 오브젝트로 그냥 합쳐진 거예요. 세그먼트가 필요할 경우 많이 사용을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이를 에디터 폴로 해보면 뭐 이렇게 깨지는 건 당연한 거고, 부인이 이래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여기 안에 보시면 다 작살이 나죠. 머지가 됐기 때문에. 안이 이렇게. 그래서 부인의 또 한 가지 단점이 이제 편집을 못한다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각형 형태로 면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편집도 못하지만 이렇게 다 깨져버려요. 움직이면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명령어라는 거죠. 그래서 분리는 하지 말라면서 쓰긴 써야 되니까 해드리니까 짜칠 수밖에 없는 명령어인 것 같습니다.
어태치도 말 그대로 이것도 머지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인터섹션이 없어도 이제 된다는, 그것도 지금 보시면 차이가 없어요. 근데 머지하고 차이가 뭐냐면 얘는 그냥 어태치 개념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머지 같은 경우는 여기 세그먼트가 생겼었죠. 아까 겹치는 부분에 F4 누르면 여기에 세그먼트가 엣지가 생겼었죠. 근데 얘는 엣지가 안 생기죠. 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터섹션, 겹치는 부분에 엣지가 안 생긴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어태치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태치를 할 거면 여기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어태치 명령으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어쩔 수 없이 분리를 써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왜 하고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힘이 안 나네. 자, 인서트는 어떻습니까? 머지하고 거의 느낌이 비슷하죠. 지금 보시면 여기 엣지도 생겼고, 그 다음에 안쪽에 사라지지 않고 유니언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가 그냥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두 개는 차이점이 거의 없어 보이긴 한데요. 인서트가 머지보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에러가 좀 덜 나서, 보시면 아까 머지로 했을 땐 똑같이 했는데 여기가 다 깨져. 머지는 강제적으로 뭔가 여기에 합치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깨지는데, 얘는 인서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지지 않죠, 거의. 그래서 이런 세그먼트가 필요하고 이럴 경우에 저는 머지보다는 인서트를 사용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수한 차이고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리메시어를 쓰지 않아도 자체 옵션이 편집을 좀 할 수 있게 하는 옵션이 바로 서브트랙션을 하고, 0 편집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어드밴스 옵션에 가시면 여기 메이크 쿼드릴리터럴, 발음도 더럽게 힘든데 쿼드릴레이터럴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각형으로 억지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편집을 하기가 쉽겠죠. 수치를 높이면 세그먼트가 많아지고, 높이니까 적어지면 죄송합니다. 적어지고, 수치를 적게 하면 되게 조밀하게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편집 가능하겠죠. 이 상태에서 에디터 폴리에서 터보 스무스 모디파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아까 쿼드 리메시어 같은 강력한 기능, 이 쿼드 리메시어가 약간 이런 효과를 해주는데 필요 없지 않나요? 라고 할지 몰라도, 이게 쿼드 리메시어하고 기능이 비슷한데 이렇게 단순한 모양은 얘가 잘 생겨요. 이렇게 잘 계산이 됩니다. 박스에서 박스 빼니까. 근데 막 이상한 모양에서 이상한 모양을 하는 경우는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쿼드 리메시어. 사실 쿼드 리메시어라는 스크립트는 이런 용도에 쓰라고 나온 거라기보다는 리터플리지 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3D 프로그램에서 가져온 게 막 삼각형 모양이 많으면 편집이 안 되고 좀 또 짜친다고 해서 이제 짜치게 되니까 사각형으로 강제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맥스에도 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있는데 허접해요. 맥스는 이제 뭐 좋게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기능은 다 돼요. 다 되는데 허접하지. 뭐 모든 기능이 다 허접하다는 게 아니고 워낙 명령어가 많다 보니까 100개 중에서 한두 개 허접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허접한 것을 틈새 시장으로 보고 강력하게 플러그인해서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요. 스크립트나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시장 경제가. 왜냐하면 맥스가 이미 강력한 기능은 안 팔리겠지, 플러그인으로 만들어봤자.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쿼드 리메시 같은 경우도 맥스가 이제 삼각형을 사각형으로 강제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단순한 경우에만 돼요. 복잡하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쿼드로 파일이라고 있죠.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이제 에디테이블 메시는 안 나오고 폴리에서만 리본 명령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디 찾아보면 쿼드로 파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을 만들죠. 이렇게 단순한 거는 쉽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근데 오브젝트가 메시 방향이 이 엣지의 방향이 조금만 다르다든가 서로 다르고 이러면 잘 안됩니다. 예, 근데 이 코드 리메이션은 좀 많이 복잡해도 되죠. 그래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려고 나온 툴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리토플리즈라 그래서, 예, 이상한 그 삼각형이나 다각형 이런 것들을 리메시어로 만들어주는, 이게 상용 스크립트인데 아주 강력해요. 이제 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용도를 쓰는데, 이게 이제 불린에서 응용하면 엄청나게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X가 이거 뭐 지금 완전히 상태가 메롱이네. 제가 이거 뭐 블로그 글도 쓰고 여러 개 많이 쓰고 컴퓨터를 하루 종일 쓰다 보니까 보통 컴퓨터를 한번 키면 한 달 정도 리부팅을 안 해요.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얘는 어떤 모델링에 아주 신기원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또 다른 모델링을 쓰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런 게 이런 도형이거든요. 도형으로. 이런 모델링은 정말 가리키는 강사는 진짜 무책임한 강사예요. 이런 거를 가리키는 강사는. 이건 뭐 모델링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익스트루드 주고 모델링 끝내는 이런 모델링은 편집이 안 돼요. 말씀드렸듯이. 예. 뭐 이거를 여기 모서리나 이런 여기에 R 값을 부드러운 R 값을 주고 싶으면 어떻게 못하잖아. 못하거든. 얘는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기껏해봤자 여기 그냥 엣지에 챔버 주는 정도가 단데 이거를 강력하게 편집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 아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코드 리메시를 꼭 사용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그먼트 개수 뭐 적게 하고 싶으면 적게 하셔서 만들면 여기에 쿼드로 강제로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델링을 하지 말라고 제가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데, 이런 거는 정말 배우지 말라고 하지만 이 스크립트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럼 모델링이 훨씬 편해지고 쉬워지죠. 하지만 배우는 단계에선 이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맥스가 라이노가 아니죠. 솔리드 툴이 아니잖아요.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솔리드 방식이야. 넙스 방식이고. 그래서 폴리건이 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마법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를 계속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터보 스무스를 줘서 R 값을 먹일 수도 있는 거고. 예. 마법과 같은 스크립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또 길어졌네. 자, 그리고 여기 뭐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정말 그냥 짜쳐요. 이거 뭐 추가할 거면 프로블린에다 추가를 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갑자기 생뚱맞게 쓰지도 않던 불린에다 이 기능을 왜 추가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적극 권장하는 건가, 불린을? 이해를 할 수 없는 짓거리를 매우 자주 합니다, 맥스가. 똑같은 기능인데 메뉴 이름 바꾸고 위치도 바꿔놔요. 그럼 뭐하는 짓이야? 왜? 뭐 강력해져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인터페이스는. 아니, 기존에 20년 써왔던 사람이 메뉴가 어디 간지 못 찾으면 말이 되냐고. 막 메뉴를 숨겨놓고 다른데 위치로 해놓고 또 이름도 바꿔놔요. 근데 보면 기능 개선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전 버전하고 기능이 똑같은 거야. 그럼 왜 이름 왜 바꾸고 위치 왜 바꾸는 거예요? 참 진짜 그런 짓 많이 해요. 자, 불린에서 다 똑같으니까 뭐 하나만 이게 좀 뭐 추가된 보완된 기능이 바로 이 불린 연산자의 순서를 하나 혹은 뭐 했던 거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는 그 정도가 추가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유니온으로 하고 얘는 서브트랙트로 하고 애도해서 죄송합니다. 얘도 유니온.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그거는 뭐 한 번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스피어 1은 유니온을 하지 말고 나는 뺐으면 좋겠어. 이렇게. 스피어 2는 뭐 인터섹션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계산한 다음에도 계속 그 연산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게 그거죠.
와, 뭐야 이거. 아니 왜 추가된 거, 추가하려면 또 프로블린에 추가하든가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정도가 뭐 잔재주지. 그래서 불린을 작업했던 연산에 명령어를 바꿀 수 있다.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D 맥스맨 카페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밑에 주소 있습니다.